지속가능 경영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이순관입니다. 열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TNFD입니다. 우리 이제 인스비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물론 이 12가지 가이드라인 외에도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ESG 담당자라고 하면 이 기본 12가지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은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요약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다 자세한 교육들은 각각 가이드라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나 또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인스비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잘 들으시고 잘 익혀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는 TNFD는 Task 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고 해서 자연과 연관관계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 공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인데, TCFD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뀐 게 N이 이제 네이처냐, 아니면 C가 클라이밋이냐, 기후냐, 자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기후, 자연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고 프레임이 많이 유사하고, 실제로 이제 TNFD가 TCFD의 프레임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NFD는 TCFD가 2015년 이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제 2017년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TNFD는 2020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TNFD가 설립되고, 주로 이제 글로벌 캐노피라고 하는 영국 환경단체와 UN 개발계획, UNGTP와 UNEP 환경계획과 WWF 함께 만들었고요. 2021년 6월에 공식 출범을 해서 G7, G20 재무장관 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TCF도 마찬가지죠. 재무장관, G20 재무장관위원회에서 TCFD가 이제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에 TNFD 버전 1이 1.0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정 목적은 우리의 어떤 사회나 또는 경제, 금융 시스템은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생태경제학을 제가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의 경제와 번영과 회복력은 자연의 건강과 회복력, 생물 다양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 경영을 얘기하면 온실가스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자연 파괴와 사회 파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연기금 투자 등 전 세계의 재무 흐름의 방향을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구 온난화 문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문제 전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TNFD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TCFD가 클라이밋, 기후에 있다라고 하면 TNFD는 네이처에 있는 거죠. 그럼 네이처라고 하면 뭐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자연보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와 또 그들 간, 즉 사람과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 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자연적 세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자연 영역에는 구성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연세계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토지, 바다, 해양이 있고, 또 육지의 물인 담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기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환경 자산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의 생물, 비생물, 생물이면 동식물과 균류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생물은 안반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TNFD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연 의존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이제 의존을 하느냐.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래도 자연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우리 사람 또는 조직이 기능하기 위해서 환경 자산, 앞에 있던 이런 자연 자산에 대해서 또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의존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향이라고 하면 이 자연의 질적, 양적 변화 또는 자연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우리의 기업의 비즈니스 능력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영향 동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영향의 원인이냐? 그래서 조직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양의 자연 자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석유도 환경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석유가 예전에는 채굴하기가 굉장히 지금보다 쉬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밑을 예를 들면 뭐 바닷속으로 막 한 2km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전에는 뭐 땅 한 500m만 파도 뭐 석유가 나오던 것이 이제는 뭐 몇 킬로로 들어가고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세일가스, 세일석유라고 해가지고 진흙들 안에 녹아있는 그런 석유나 가스들까지 채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5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담수, 해양 사용에 따른 변화, 자원 사용에 대한 보충, 오염 및 오염 제거, 침입 외래종에 대한 유입 제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주고받는 영향들이 어떤 위험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연 관련 위험인데요. 자연 관련 위험엔 또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시스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파괴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참치캔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만약에 이 참치 어족이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또는 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이 참치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뭐 팜 오일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라든지 커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온도가 올라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리적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환 위험,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즉 자연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단히 농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마존 밀림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밀림을 다 없앤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그 생태계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자연 생태계의 전체적인 시스템 붕괴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위험입니다. 우리 이제 TNFD의 보고서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표지에 보면 벌집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벌이 사라지면 꽃이 이제 서로 간에 화분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이 자연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벌이 모자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꽃으로 수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자연 관련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망가뜨린 그런 어떤 그 자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숲을 베어내서 사막화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키우게 되니까 그 안에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그 안에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 관련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TNFD의 기본 구조는 TCFD의 기본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전략,
위험 역량 관리, 지표 목표. 그래서 거버넌스는 자연 의존도, 역량, 위험 기회에 대한 조직의 거버넌스를 공개하는 것이고, 전략은 자연 의존도의 역량, 위험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이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기회에 대한 이사회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가 경영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이사회 경영진의 의사결정,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본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우리의 조직이라든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TNFD는 아직 한글본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든 ESG 정보 공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략은 자연 의존도와 역량, 위험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어떤 재무 계획에 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이 식별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자연 의존도와 역량, 위험, 기회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가 이런 자연 의존도, 역량, 위험,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가치사슬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재무 계획뿐만 아니라 전환 또는 분석해 준 역량들을 기술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연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또 자연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를 들면 석유 광물 자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광물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광물들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소한 광물들인데 이 광물들을 캐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희귀한 광물들을 점점점 캐내기 어려워져서 우리가 부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과가 이제 거의 잘 안 자라고 있잖아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과가 남쪽에 자랐는데 이제 북쪽에 자라고 이젠 전국이 앞으로는 사과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만약 사과를 주 원재료로 해서 한국에 있는 사과를 사가지고 뭔가를 비즈니스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사과를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과에서 다른 열대성 작물로 변경을 해야 되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세 번째가 이제 위험과 역량 관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역량과 위험과 기회를 식별 그리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사용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래, 이제 너네 회사가 지금 이런 자연 의존도와 관련된 어떤 역량 또는 위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현장에 가본 거야 아니면 통계를 그 글로벌한 보고서를 참고를 한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런 위험과 기회와 역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지표와 목표입니다. TCFD에서도 지표와 목표가 있었죠. TCFD의 대표적인 지표 목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느냐, 그 감축 목표가 실제적으로 오래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의 지표 목표라고 한다면 TNFD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 의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료수 기업이나 또는 주류 기업이라고 한다면 물이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이 측정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년치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10년치를 10년 내에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10년을 15년, 20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물의 사용량을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나 종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구와 종이의 원료가 되는 목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종이 가구를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만드는데 10,000개의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재생 목재, 즉 기존에 썼던 가구라든지 기존에 썼던 종이들을 재생해서 그 재생 재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천연 재료들을, 천연 나무들을 베는 걸 좀 줄이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의존도에 대해서 가능하면 천연 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자원의 의존도를 늘리는 이런 방식이 또 이 TNFD에서 중요한 지표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TNFD를 시작하는 7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TCFD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TNFD도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자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른 실행 방식을 세우고 공유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과 고객, 소비자가 함께 전체 비즈니스 밸류체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와 지역사회, 또 공공기관, 다른 기업들까지,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집단적인 발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스텝 6, 여섯 번째가 조직 자체의 진행사항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TNFD 이니셔티브에 가입 및 활동을 하고 이 성과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TNFD에서 또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LEAP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LEA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TNFD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은 locate의 L입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의 접점을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환경 발자국, 우리의 직접 자산, 즉 시설이라든지 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산 및 운영 및 관련 가치 사슬, 우리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지역에서 이제 L2 자연 접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L1의 비즈니스 환경 발자국의 활동이 어떤 생물 군계나 생태계에 연결됩니까? 그다음에 우선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섹터,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연과의 우리 비즈니스의 접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일단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locate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evaluate, 측정하는 부분들입니다. 평가에서 주로 이제 자연 자본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종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evaluate 1이 관련 환경자산 및 생태계 서비스의 ID라고 해서 각 우선순위 위치, 앞에 이제 locate에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의존도가 높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 어디라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런 우선순위 위치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를 또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2에서 종속성, 의존성 및 역량의 ID. 그래서 각 우선순위 위치에서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자연과 관련된 의존성과 역량령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정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각 우선순위 위치에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의 크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우선순위에서 자연 역량의 크기와 규모는 무엇입니까?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ess라고 해서 평가,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분석,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어떤 기존의 위험에 완화시킬 수 있는지, 또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접근 방식은 어떤 거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존 위험 완화 및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위험 완화 및 위험 및 기회 관리, 즉 기존의 위험도 있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위험 완화와 또는 새로운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은 기존에는 기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문제가 발생하면 생태계에도 커다란 상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발생할 것도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험 및 기회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위험 및 기회가 중요하고 또 TNF의 공개 권장 사항에 따라 먼저 공개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게 평가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페어, 준비, 응답 및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략 및 자원 할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는데 먼저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전략과 자원 할당. 이 분석의 결과로 어떤 전략 및 자원 할당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앞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LEAP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TNFD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재정 목적은 자연자원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인류, 또 특히 기업이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어떤 전 세계의 재정, 그다음에 정책, 기업의 전략 흐름을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공유해야 되느냐, 또 정보 공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험, 자연 자본이 보호나 보존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 기회는 자연 자본을 보호, 보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그것을 우리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전략. 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과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나 방법, 그리고 지표 및 목표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EAP라고 하는 점,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TNFD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그 TNF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TCFD, 지구온난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이제 의무 공시의 순서를 밟고 있는데요. 곧 TNFD, 즉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고 실제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닥쳐져 있습니다. TNFD를 또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여행 전략에 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부분들을 잘 포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